어제 있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청와대 오찬. 박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4대 개혁 완수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돼 어떤 분위기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오찬 분위기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했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사실 국정전반기 당청 관계가 그리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어떤 말들이 좀 오갔습니까? 이제 정기국회 9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날 개회되게 되는데 정기국회에 앞서서 대통령께서는 이제 여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함께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당부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온 국민이 다 경제 관련해서는 국제 상황도 그렇고 국내 사정도 그렇고 많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또 활성화시키는 관련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 예를 들어 좀 청년 실업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도 또 서비스 관련법이라든가 관광 관련법, 의료 관련법들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대해서 꼭 좀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4대 개혁, 그 중에서도 노동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고 도와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거기에서 또 이제 FTA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한, 중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똑같이 EU 내에서 베트남이나 호주와 FTA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비준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시장 점유에 있어서 선점면에 있어서 뒤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달라는 것과 올해 비준이 되는 것과 내년에 비준이 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올해 비준이 되게 되면은 올해 몫으로 관세 인하를 먼저 말하자면은 혜택을 받고 또 내년 몫을 다시 받게 되는데 올해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해 몫 인하를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등등 아주 많은 말씀들을 나누셨습니다. 사실 오찬 전원 의원 전원 오찬이 이제 취임 이후 두 번째라고 들었는데 하루 전날 통보를 받으셨는데 좀 급작스럽진 않으셨습니까? 언론들이 그동안에 내내 보도했지만 불과 그저께 아침까지도 사실상 온 국가와 국민들이 전부 긴장 상태 하에서 남북 관계를 지켜봤었고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날짜가 잡힌 의원 연찬회를 새누리당은 1박 2일로 천안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연찬회를 시작한 그날 아침 새벽 2시에 합의가 잘 이루어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긴장 관계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의원 연찬회를 통해서 다 모이고 정기국회 바로 직전이고 타이밍과 시점이 딱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모신 것이었고 또 아주 외국에 나가 있거나 불가피한 의원들을 빼놓고는 거의 전원이 기쁜 마음으로 다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불가피했다는 말씀이시고 또 사실 지난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이 타결되면서 온 국민들이 좀 환영하고 있는데 이제 좀 대북 문제 좀 여유를 가지는 그런 좀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떤 국민도 지금 그동안의 북한의 여러 가지 행태로 봐서 이번에 어쨌든 그러한 합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 들어서 북한이 정권 초부터 불가침 조약을 파기를 하고 또 평화협정을 파기를 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위협들을 해오면서 사실상 개성공단의 문을 닫을 것처럼 노동자들을 철수를 시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원칙에 준해서 좋아 그렇다면 우리도 공장을 철수시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극한 그런 상황까지 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아주 대타협이 잘 이루어졌고 오히려 발전적으로 많은 그러한 재개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 이후에 또 작년인가 이산가족 만날 때도 아주 파국 위기에 갔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또 원칙에 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요.
이를테면 이제 과거에 싱가포르다, 중국이다, 뭐 홍콩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것을 절대로 배제를 하고 판문점에서 당당하게 만나자. 또 누가 밀사로 간지 모르는 그러한 북한의 접촉이 아니라 당당하게 명단을 공개를 해서 접촉하는 사람 이름을 공개를 하고 또 공개 자체가 온 국민이 다 알게 했고 그다음에 또 뭘 거래를 했고 뭘 물밑으로 주고받기로 했는지 모르는 그런 대북 관계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결과 협상 결과를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인도적인 지원은 지원일지라도 조건을 내걸고 뭔가를 협상을 하고 또 하는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쭉 펼쳐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국제 규범이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일이고 북한도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제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협상 대상자들도 국장을 보내면 우리가 차관이 나가고 차관을 보내면 우리가 장관급이 나가는 이런 식의 일방적인 그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아주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북한도 많이 익숙해져 가고 그런 것들이 평화 통일로 가는 어떤 기반을 다지는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특별한 원칙이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이 통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박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는 경제다 또 구조개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4대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이 이제 화두로 떠오를 것 같은데 당내에서요 어떤 원칙, 돌파 어떤 전략들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롭게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집권하고 나서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얘기해 온 것이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부분들이 너무도 많았고 이렇게 비정상적과 근본과 기본이 틀어져 있을 때에 절대로 재도약이나 제2의 한강 기적이나 또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바로잡자. 그래서 각 분야에 있어서 구조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부정부패에 있어서도 그냥 이파리 따기가 아니라 근본을 고쳐서 부정부패를 막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창조 경제라든가 또 규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청년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일관되게 2년 반을 해왔었고 2년 반이 지났다고 해서 절반이 지났다고 해서 대통령 말 맞다나 무슨 새로운 해가 뜬 것도 아니고 다른 해가 뜬 것도 아니고 그것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그렇게 나가자라고 하는 주장을 했고 그 부분은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다 공감을 하고 이번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가지고 성공적인 정부를 만드는 것 그것이 내년에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길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 새누리당은 그렇게 뒷받침을 할 것입니다. 이미 원칙이 서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엊그제 새누리당 연찬회의에서 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공천 관련해서 오픈 프라이머리제를 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최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좀 표명하셨던 걸로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오픈 프라이머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금 새로운 제도가 아닙니다. 지난 19대 총선 때도 박근혜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장이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공천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는 특정 정당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야당에게 꾸준히 그 제안을 했지만 야당이 거절을 해서 사실 실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시 또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라고 지금 또 새 대표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합니다. 그러나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있지만 문제는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역선택을 해갖고 상대방들이 달라들어서 새누리당이 약한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또 선거 관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특정 정당만 그 100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그러한 젊은 신진 인사들이 진출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을 때 빨리 그 부분을 보강을 하자.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국민 경선으로 해서 상향시로 공천한다는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예. 아무도 없고 이미 또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이걸 진짜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빨리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하자, 보완책을 마련하자. 라는 주장들을 네. 다 펼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해서 뭐 무슨 개판을 반대하고 무슨 개판을 찬성하고 그건 사실이 아니고 또 소위 친박이라고 해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불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보강을 하자. 문제점들이 다 지적되고 다 알고 있는 문제점들 나중에 갖고 이 문제점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소리 말고 빨리 보강을 하자. 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하려면은 제대로 보완을 해서 지금부터 빨리 하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빨리 보강을 하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